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일입니다. 자, 오늘 4월 4일 8시 6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전부터 뭐 배당락 발생하기 전에 유상증자 하기 전에도 계속 이 유상증자가 상장하고 난 뒤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상장하자마자 뭐 변동성은 컸습니다. 변동폭은 컸어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9%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상장을 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에 차익 실현 매물들의 부담을 느껴가지고 차익 실현, 주가가 좀 올라가면 차익 실현 흐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실적을 개선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 그리고 수주가 견고한 수주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이제 1분기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 되는 것들이니까 1분기 실적과 향후의 실적들,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모멘텀은 있다. 장기적인 부분들, 단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유상증자를 하고 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혹시라도 다른 분들 중에서도 뭐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이제 좀 손해를 좀 보셨다거나 도움이 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일단 우선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하루 뭐 주가 움직임에 예측을 한다라는 게 거의 뭐 신의 영역에 가깝다 보니까 저도 변동성이 클 것이다, 좀 부정적인 내용들에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로 올라가니까 당황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사실 뭐 변명을 하자면 말이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고 말씀을 막 항상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뭐 확실하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니까 일단 변명을 좀 하자면, 이런 뉴스들이 나와줄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줄 줄 몰랐어요. 바로 이런 소식들이 들려줬던데, 이게 3월 31일에 나왔던 소식이거든요.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의 주주죠. 최대 주주고 유상증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거의 뭐 돈에 대한 자본의 그런 힘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실하게 지금 엄청 M&A 시장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데,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를 하고도 자금이 좀 남았나 봅니다. M&A 시장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질칼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 한진칼이 누굽니까? 대한전선이랑 아시아나랑 대한전선이랑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도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사실 호반건설이 상장이 돼 있었다면 대한전선에 이 자금이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대한전선이 한진칼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업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호반건설이 상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들, 호반건설이 상장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한진칼 지분 인수를 하는데, 야 그럼 수혜를 누구 받겠어? 누가 수혜를 받을까? 대한전선? 이렇게 돼서 좀 올라간 거라고 봐요. 구리값도 올라가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들이고, 수주가 많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대한전선의 그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나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한진칼을 또 인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상장되어 있는 대한전선에 그럼 대한전선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어?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차익 실현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살짝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워낙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뚫어주게 되면은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영상 마지막 점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호반건설 기업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 기업 공개를 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M&A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호반건설은 전혀 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를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기업 공개를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해요. 지난해 공사 실적 1조 성장 도모 후 작업 재개를 할 것이다. 올해 상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역시 지난해 실사를 중단한 뒤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IPO 추진을 중단한 이후 특별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M&A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상장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금 조달할 필요는 없고 기업 몸집을 더 늘리기 위한 행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호반의 그룹사 현황들을 보면은 호반건설 있고 호반산업 그리고 대한전선 있죠. 호반 프라이버티 그리고 호반 TBM 뭐 등등등등 호반 서빈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사실 상장이 되어 있는 게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대한전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비이성적으로 몰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약간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를 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런 영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제가 M&A 관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한진칼을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좀 알 수는 없었겠죠. 저도 이제 정보의 한계가 좀 없었더라면,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주식 13%를 5,640억 원에 취득을 했다. 주주 이제 콜옵션하고 신주인수권 행사하고 하면은 17%까지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한다.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항공업을 중장기적으로 관점에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금호산업 M&A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만큼 이전에 금호산업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한진칼을 투자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지 호반건설이 2대주주가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뭐 상정되어 있는 건 대한전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혜냐 아니면은 뭐 불확실성이냐 뭐 수혜냐 뭐 그런 것들에 따지고 접근을 할 논리는 사실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호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아래에서 이 점점 사업의 안정성, 이런 커지는 기대감들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잔고가 계속 납품을 하고도 1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3월 22일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수주 현황들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쭉 보면 1조를 이거 3월 22일에 나왔던 지난 4분기까지의 사업 보고서인데 지난 12월까지의 사업 보고서예요. 근데 기납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수주 총액도 늘어났죠. 총액에서 기납품액을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1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납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를, 이제 납품을 계약을 하면 또 실적에 반영을 하기까지 수주를 받았다. 주문을 받고 보내준 다음에 실적에 돈을 받으면 이제 실적에 반영을 되겠죠. 확정을 하면.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의 시차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뭐 일단은 부채도 감소가 될 것으로, 이번 연도에서 부채는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통 이제 유상증자 납금이 되면은 부채를 바로바로 청산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부채도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여기 지난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55억 마이너스 14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50억, 200억을 이 150억에서 200억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높게 잡으면은 지금 이 수치 내에서 잡으면은 200억 수준에서 한 150억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납품액을 수주 잔고로 좀 체크를 해보면 1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200, 200,
200 이런 식으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이번 2022년도 실적들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한 800 정도로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할 실적이 중요하다. 수주를 얼만큼 유지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우리가 실적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수주에 대한 납품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남아있고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수주양이 이 실적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이 1주당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것에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이죠. 부정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1주당 순이익의 훼손, 그런 것들이 없이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증가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유상증자를 1260원. 유상증자라는 게 1260원까지 혹시라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가 좀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권리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권리 공매도 주가까지 유상증자를 했던 가격대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어려워 보이죠. 아마 유상증자 가격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빠지면 아무래도 그 가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호반이 한진카를 인수를 한다라는 게 모멘텀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을 하기 위해서 1260원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1700원, 1600원을 순차적으로 좀 이탈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혹시라도 1800원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이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한다, 갑자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가속화될 겁니다. 가속화가 됐을 때 이 절반에 대한 부분들 1600원, 1650원 이 부근에서 반등이 필수적으로 나오고 1800원 다시 뚫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 그리고 만약에 여기 2000원을 재차 돌파를 했다. 이 장기평선이 있잖아요. 장기평선이 있고 이 1800원을 이탈하지 않고 2000원을 재차 돌파를 한다. 여기서 2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 이렇게 보합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방향성을 이탈하든지 돌파를 하든지 여기서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00원 부분을 갑자기 뭐 뚫어줬다. 숨고르기 한번 보이고 21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순차적으로 여기 2000원 그리고 이 2500원까지 범위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호반건설이 호반에서 한진카를 인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사실 대한전선이랑의 시너지를 예측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대한전선이 시너지를 낼 것이냐, 글쎄요. 뭐 한진카를 인수를 하면서의 시너지는 아닌 것 같고, 투자를 할 곳이 없으니까 대한전선에 반영이 좀 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슬슬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슈팅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예측을 계속 지켜보면, 예측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잡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뚫어주네? 근데 차익 실현 이탈이 또 나왔어요. 2000원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맞추는 것도, 내가 유상증자로 126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매수를 한 것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해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를 조금씩, 굳이 뭐 2000원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를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건 2000원대이신 분들은 1900원을 이탈하고 1700원들 왔다라고 하면 이때 다시 이렇게 대응을 잡고, 그러니까 이 지지 구간들 이탈을 하느냐, 여기 이 범위, 이 6000원 이 범위 보시고,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여기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이 부분들 보시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아래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뚫어주고 2000원을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2100원을 돌파를 하는지 보고 돌파를
이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 이런 주가 움직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가는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도 유상자에 참고로 참여를 했는데 거의 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개인 투자자들만 샀죠. 차익 실현. 저 같은 경우에서는 2,000원 돌파를 했다가 2,000원 이탈을 했을 때 현금 확보를 살짝 해두고 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한 20주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해보고 야금야금 비중을 축소하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아마 이 매도를 했던 거 축소를 했던 거 여기서 야금야금 다시 20주 이런 식으로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 지지 구간들이라든가 영향을 받을 만한 이 자리를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2,000원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하느냐, 2,000원 부분, 그리고 2,800원 부분을 이탈하느냐,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 돌파를 하느냐. 여기만 일단 딱 보세요. 여기만 2,000원 부분. 2,000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2,000원을 지지를 받는다. 2,000원을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가능성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는지도 관전 포인트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